네, 안녕하십니까. 신영복 팀장입니다. 네, 아침에 문화 인사 드렸고요. 이동 중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은 설치 마스터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품 구매하시거나 우리 구독자 벽에 여러분들 뭐 제가 아시는 지인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참고 내용으로 그냥 잠깐 시간 나실 때 한번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훑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냉난방기 구매 조건, 그 다음에 냉방기 구매 조건,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참고하셨다가 혹시 필요성이 있으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냉난방기는 평형대보다 큰 거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난방이 잘 됩니다. 평형대보다 미달된 제품을 사시면은 실외기가 멈춰있는 시간, 그걸 제상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게 길어지면서 난방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에어컨 제품 구매할 때 평형대보다 큰 걸 사야 된다. 포인트 하나고요. 자, 두 번째는 설치하는 조건입니다. 내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전기가 안 돼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전기가 안 돼서 이제 제품을 설치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구매 전에 전기 소비 전력을 몇 킬로와트인지 보셔가지고 가정용에 적합한 건지 아니면은 뭐 380 산업용으로 쓰는 건지 그 전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단상이라고 해서 선이 LN, 접지 이렇게 해서 세 가닥 들어가는 거는 22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는 냉난방기를 구매하고 싶을 때는 아마 벽걸이하고 15평 이하, 18평 이하로 구매하시면 아마 거의 가능한데 개별 전기를 꼭 쓰셔야 됩니다. 18평 이하는 차단기는 한 20A 보시면 됩니다. 20A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가 소비량이 많이 늘겠죠. 그래서 냉난방기는 두 번째, 자기 집에 맞게 자기 사무실에 맞는 전기 용량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 포인트 두 개요. 세 번째는 실외기를 설치하는 곳이 일단 서비스가 잘 돼야겠죠. 서비스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설치한 마스터분도 마스터분인데 향후에 서비스 받을 때 그 공간이 안 돼 있으면 서비스 받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좌측 우측 대략적으로 한 40cm 이상은 띄워 놓으셔야지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외기 위치는 공간이 체결 부위 쪽에서 한 40cm 이상이 돼야지만이 점검이 가능하고 설치 조건이에요. 그리고 재상수, 여름철에 에어컨에서는 그 물이 나오죠. 옹축수 찬물이 나와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겨울에는 실외기에서 재상수로 나와요. 재상수, 냉각기가 언 거를 녹여주면서 나오는 걸 재상수라고 그래요. 재상은 녹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데 겨울에는 이제 찬 곳에 설치가 되면은 그 물기가 얼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응달,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시고, 뭐 부득이한 조건에서는 하는데 좌우측에 통로가 좀 돼야 돼요. 확보가 돼야 돼요. 이 폭이. 그래야지 난방 효과를 볼 수 있고, 길 같은 경우에 설치했다가 그 얼음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칠 수 있으니 꼭 냉난방기 난방을 틀 때 재상수가 원활하게 빠지는 곳에 실외기가 설치해야 된다. 포인트. 세 번째예요. 그거 하시면 냉난방기는 뭐 설치하는데 크게 염려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길이가 너무 길면은 일반 중대형, 그러니까 일반형을 하지 마시고 천장형으로 구매하시죠. 천장형 같은 경우는 매다수가 한 40m까지 커버가 돼요. 실외기 컴프레셔가 부하가 안 걸리고, 일반형으로 하시면은 컴프레셔가 좀 부하가 걸려요. 너무 길면은. 기준치는 거의 한 효과적으로 보시려면 10m 밑으로 보시면 되고, 상가 같은 경우에 좀 효과를 너무 우리 집 상가가 길다 하시면 천장형으로 이제 구매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냉난방기는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겨울철 이제 12월달이고 금방 1월달 되죠.
전화 오니까 잠깐 끊고 제가 다시 말씀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간에 전화 와가지고 차를 좀 세워놨다가 통화를 좀 하고 다시 이제 운행을 합니다. 여러분도 운전할 때는 차를 계속 운전하지 마시고 통화할 때는 잠깐 세워놨다가 다시 이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 보고 있고요. 냉난방기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냉방기 가정이라든가 이제 사무실에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마찬가지로 평형 때보다 사무실은 큰 거 하셔야지 전기 요금이 덜 나오고 사무실 식당 그런 데 큰 거 하셔야 돼요. 만약에 평형대가 10평이다 그러면은 식당 같은 경우는 더 큰 평대 더블로 한 23평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수분 같은 게 커버가 돼요. 더 따뜻하고 더 시원하고. 그리고 가정집 같은 경우도 평형대보다 좀 큰 거 하는 게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요금이 덜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가정집에서 많이 이제 차는 에어컨은 형이라고 해요. 형. 몇 평형이 아니고 형. 뭐 16형, 17형. 그게 평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형이다. 선전 나오죠. 열형. 그건 10평으로 보시면 되겠고 17형이다. 그러면 17평형 보시면 돼요. 거실 면적이니까. 전체 면적이 아니에요. 그 거실을 커버할 수 있는 평형대다 보시면 돼요. 안방은 따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구매할 때 일단 디자인도 보시는데 가격도 물론 보시겠죠. 그리고 설치 환경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격대 저렴하거나 좀 자기가 원하는 걸 제품 구매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집에 맞는 이제 에어컨을 구매해야겠죠. 우리 집이 신축 아파트다. 신축. 그럴 경우는 아파트에 가시면 베란다 쪽에 이렇게 에어컨 메리박스가 있어요. 메리박스. 그 다음에 에어컨 전용실이 있고 거실 쪽에도 메리박스라고 써 있어요. 에어컨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에이/컨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벽걸이 쪽에도 써 있어요. 그런 경우는 홈쇼핑이나 매장에서 제품 구매할 적에 우리 집은 메리평입니다 하면 돼요. 메리평.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형을 구매하셨다가 낭패 보는 경우 있어요. 추가비가 더 나오는 경우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일반 배관은 요즘에는 그 브랜드사에서 다 거반 알루미늄 배관이 나와요. 알루미늄 배관, 뭐 논리 배관 8m로 나오기도 해요. 그 배관을 그 매립 배관에 쓰면은 아무래도 길고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소켓을 많이 쓰면은 시간이 지나면 가스가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매립 배관은 좋은 게 용접이에요. 용접. 중간에 뭐 후리아로 체결 방식도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이제 또 신축 아파트를 가봤어요. 갔는데 윗단이 후리아 방식 체결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체결을 하지만 가스가 새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안 새다가 1, 2년이 지나면 새는 경우가 있으니 그거를 절단하시고 용접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하시는 게 최상이에요. 최상. 그래서 메리평에 이제 에어컨을 구매할 때는 메리평 자재를 구매하셔야지 여러분들 추가비가 덜 나옵니다. 설치하는 마스터분들이 비용을 많이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자재를 다 개인이 다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봉이 없을 때는 그 자재를 다 사야 돼요. 사비로. 그렇기 때문에 배관 추가비가 나오는 거예요. 용접도 용접 봉이 들어가요. 그게 운이 들어간 봉이라서 비싸요. 그래서 용접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스터분들이 가셔가지고 용접비가 얼마예요 할 거예요. 그러면 관과 간을 이어줄 때 그 접합부를 쓰는 게 용접봉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 용접 비용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대당 10,000원씩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설치하는 마스터 부분에 따라서 앞뒤로 실내 쪽 20,000원 받는 경우도 있고, 저를 기준 잡으면 실내기 기준에서 10,000원씩을 받습니다. 10,000원씩 두 대다 그러면 20,000원 나오겠죠. 그래서 메리평에는 주문할 적에 메리평 자재를 시켜야 된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리평이 아니고 일반 배관이 있어요. 일반 배관. 일반 배관은 벽을 뚫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품을 오늘 인수를 받았는데 메리평이 일반 배관이 아니고 메리평을 주문했어요. 그러면은 일반 배관은 풀세트로 주문하시면 한 8m 나오거든요. 벽걸이는 7.5m. 홈쇼핑에서 풀세트로 살 때, 매장에서 풀세트로 살 때 배관 포함해서 사면은 기본적으로 스탠드는 8m, 벽걸이는 7.5m가 나와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벽을 뚫고 아니면은 배관이 노출되는 배관 같은 경우는 그 배관을 쓰니까 메리평 자재를 주문하시면 안 되고 노출형으로 해서 일반형을 주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출형인데도 배관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비트라고 비트. 땅에 보면 PVC로 이렇게 해서 묻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기역자로 꺾이면서. 그런 데는 알루미늄 관도 쓰질 못하고 일반 동관도 쓰질 못해요. 트위스트 관이라고 해서 주름관을 써요. 주름관.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관이 있거든요. 그 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의 종류는 일반 배관, 매립 배관, 주름관 그 세 가지로 구분이 되니까 아파트 그 다음에 단독주택 설치하실 적에 참고하셔가지고 설치를 받으십사 아침에 제품 정보를 구매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10시 35분 넘어가네요. 자, 하루 활기차게 생활하시고요. 에어컨 냉난방기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한 내용인데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니까 한번 그냥 이렇게 듣고 흘리셔도 괜찮고요. 참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 활기차게 생활하시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좋은 하루 시작하셨죠? 자,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영복 팀장이었습니다. 간단한 냉난방기 에어컨 구매 시 참고 내용. 네, 이상입니다. 완결!